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또 많은 분들이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올 추석은 아무래도 우리가 뭐 고향을 간다든지 뭐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난다든지 자, 이런 일들이 아마 이전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그 어떤 친구의 또는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이렇게 전해보시는, 자, 뭐 전화로도 전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자, 그런 시간을 한번 올 추석에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선물 하나 달랑 주고 속된 말로 생색 낸 듯한, 자, 그런 어떤 만남도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올 추석은 유난히도 사람의 정이 그리워지는 그런 어떤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뭐 목소리를 통해서 또는 뭐 화상 전화를 통해서 또는 뭐 좋은 메일을 통해서 진심을 담은 그런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해일주의, 자, 인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라는 일주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해일주와 어떤 인연들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자, 그 얘기와, 자, 정해일주가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나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자,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를 중심으로 사주팔자를 다 보고 또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세운의 흐름을 모두 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사주를 봤을 때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해일주의 특징과, 자, 정해일주를 둘러싼 인연들의 12운성의 모습, 자, 그리고 정해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일주 자체는, 자, 지지의 해수라는 역마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수라는 큰 바다죠. 자, 큰 바다 위에 정화라는 촛불, 자, 별빛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바다에 거친 이런 어떤 모습 위에, 자, 별빛이라는 또는 촛불이라는 굉장히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불빛이, 화기가 약간 불안해 보이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거친 파도를 만들어낸다면 정화라는 이 불빛은 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화는 항상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빠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두 번, 세 번 번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결과의 과정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렇게 가는, 자, 이런 어떤 경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해일주에, 자, 이 해수라는 자체가 술의 천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정화란 촛불도 굉장히 영적인 어떤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해일주 자체가 굉장히 이 영성의 기운, 자, 종교적인 기운, 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어떤 영감이라든지 직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참 발달이 돼 있어서, 자, 종교나 철학이나, 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내가 크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해일주를 보게 되면, 자, 해수라는 지지에 정관을 이렇게 딱 깔고 있습니다. 자, 정관이라는 것은 반듯한 생각, 자, 뭔가 스탠다드적인 삶의 방향을 지향하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속내에는 해수라는 인신사해의, 자, 역마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큰 바다의 어떤 그 도전, 큰 바다를 향한 탐험, 자, 이런 어떤 도전에 내가 갈구하는, 자, 그런 마음도
나의 마음 한켠에는 있다라는 거죠. 자, 정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큰 도전이라든지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 자, 그런 마음도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한켠에는 있지만 또 다른 모습 속에서는 자, 인신사의 역마 자, 큰 대양의 바다와 같은 뭔가 큰 도전을 해서 새로운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 그런 마음도 내 마음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화라는 이 자체가 그 큰 바다의 큰 마음하고는 조금 이 상반된 어떤 느낌의 자, 조그마한 촛불이고 달빛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일주를 딱 보게 되면 겉으로 딱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굉장히 또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일주들은 어디 가면 참 분위기 있다, 잘생겼다, 미남미녀다, 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참 분위기 있게 생긴 여자다, 분위기 있게 생긴 남자다, 참 분위기 있는 사람이다, 자, 이런 소리를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으로부터 어떤 호감을 빠르게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다처럼 큰 어떤 나의 마음 속에는 인생의 큰 어떤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자, 실질적으로 정화라는 이 촛불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작은 부위, 작은 부분을 이렇게 밝히는 자,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자, 실질적인 나의 삶의 방향에서는 그냥 안정적인 위주로 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약간 모순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해일주와 자, 비슷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자일주입니다. 자, 병자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병화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일드하고 진취적이고 도전과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일드 있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개척자적인 자, 그런 어떤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 정해일주하고 약간 반대입니다. 자, 수라는 자, 작은 어떤 연못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내는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고 스탠다드적인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정해일주와 병자일주는 약간 어떤 극과 속의 다른 면에서 자,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해일주는 자, 천을기인을 또 가지고 있고 자, 천문의 역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을기인 자체가 굉장히 조상의 음덕, 보이지 않는 어떤 기인의 도움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 그런 어떤 길마다 굉장히 어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당장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직장을 뭐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를 했는데 자, 바로 내일 당장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런 어떤 어려움에 내가 처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귀인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을 하는 일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천문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한다든지 영성의 공부를 한다든지 종교나 철학적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또 이 천을기인의 음덕의 그 기운이 훨씬 더 많은 곳으로 미쳐서 더욱더 그 귀인 작용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또 이 겉과 속이 굉장히 이렇게 다릅니다. 자, 겉으로는 밝은 불빛을 이렇게 빛내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온화하고 따스한 모습이지만 자, 해수라는 그 속내의 마음입니다. 속내의 마음은 아주 깊은 바다에 그 보이지 않는 아주 깊고 깊은 자, 남모르는 고통, 남모르는 자, 나만의 어떤 세상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해일주를 보게 되면
겉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자, 이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딱 내가 직면하게 되면 자, 해수와 같은 거친 바다의 모습, 파도치는 아주 일렁이는 정말 무서운 바다와 같은 자, 이런 어떤 모습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 일주는 조용한 듯 하지만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자, 정말 성질이 무섭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의 일주는 여러 가지로 사람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성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분하고 뭔가 온화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주는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장간 속에 해수라는 지장간 속에 보니까 자, 무토, 간목, 인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무토, 식상과 간목, 인성. 자, 임수라는 자, 관성이 이렇게 딱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관이라는 반듯한 어떤 이런 마음, 반듯한 정신, 반듯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자 원한다라는 자, 그런 어떤 반듯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 일주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일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의 구성원 속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운성에 태궁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태궁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자, 특히나 이제 이 일지의 부부궁의 자리에 자, 이 물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성에 관해서 굉장히 빨리 이성을 만날 수 있고 또는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임신이라든지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는 또는 뭐 내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애운이 빨리 들어온다. 정의일주는 전체적으로 연애운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술의 공망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연애운이 빠르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 이 천라지망의 어떤 운에서 자, 내가 일찍 결혼을 했을 때 또 이 천라지방의 운에서 어떤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는 자, 하나의 큰 어떤 또 산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장간 속에 식신과 정인, 정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무토라는 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의 이 기운. 자, 무토라는 이 식상의 기운은 자, 태궁의 절태 식신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식상의 기운 자체가 무토기토입니다. 태궁의 절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무토라든지 기토라든지 이 자식이라는 여자 입장에서 나의 자식은 굉장히 어떤 뭐 내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고를 겪는다든지 또는 어떤 불임을 내가 오랫동안 경험을 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아이와 본의 아니게 뭐 이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자식과의 인연에서 조금 더 멀어진다든지 자식을 내가 내 곁에 두고 키울 수 없다든지 자, 이런 식의 어떤 자식과의 어떤 아픔이 이렇게 느껴지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식상이라는 이 에너지가 절태에 태궁의 절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 뭐 사업이나 장사 쪽에서는 안 맞다라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내가 어떤 재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 활동을 하고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노력을 하고 나의 어떤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자, 독립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자, 그런 어떤 식으로 월급을 받고
그 어떤 소속된 그 공간 속에서 나의 인생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펼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식상이 이 처가집에 들어갑니다. 장모님에도 들어가고, 자, 이 처가의 인연이 태궁의 절퇴라는 것은 처가의 인연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처가집 식구들과 뭐 동업을 한다든지 처가집 식구들과 가까이 산다든지, 자, 이런 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처가 식구와 가까이 살았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많은 어떤 신간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라는 인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의 간목이라는 인성은 어떤 모습의 인연으로 이렇게 보이는지, 자, 태궁의 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태라는 궁에 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남녀 모두 어머니가 되겠네요. 부모의 힘이고 부모의 덕이고, 자, 어머니,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자, 남녀 모두 어떤 공부, 자, 또는 어떤 우리의 인덕입니다. 여러 가지 덕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인덕에도 들어가는데, 자, 우리의 어머니의 어떤 인연으로 보게 되면은 태궁의 생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은 어머니와의 인연이, 자, 어머니는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어머니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놔서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강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궁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가 그렇게 어떨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하면 나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자, 그런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주의 구성에서 이 나무의 역할이 정해일주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12운성의 자, 기본적인 모습에서 보면, 자, 간목이라는 어머니의 그 인연이, 자, 태궁의 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줄, 자, 이런 어떤 정말 희생 그 자체의 어머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는다 하지만, 자, 그것이 때로는 자식을 상하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어떤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의 기운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와의 인연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공부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학업에 들어가는데, 자, 학업에 대한 어떤 가는 길에 중도에 그만두고 또 학업을 연계해서 가고 그만두고 연계해서 가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학업의 큰 어떤 인연의 줄을 끝까지 지고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인성이 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고, 자,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에 줄을 놓지 않고 간다면 공부로서도 반드시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라는 12운성 정관의 에너지입니다. 관성입니다. 자, 관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자식, 또 여자에게는 중요한 남편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나를 제어해주는 브레이크 역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관념들, 그리고 직장, 자, 이런 부분인데, 자, 남자에게 자식,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게 되면, 자, 태궁의 로고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식에게 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태궁이기 때문에 뭐 자식과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 자식과 인연은 상당히 좋다. 자식의 어떤 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 또 보면 자, 이 관이라는 게 남편이 됩니다. 자, 정해일주가 만나는 이 남편은 자, 태궁의 록이기 때문에 자,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본 자식의 인연과처럼 자,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의 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편을 만나는데 굉장히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어렵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 그런 어떤 남편을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관이란 자체가 굉장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자, 어떤 만약에 내가 직업을 구했을 때도 구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장사나 사업이나 내가 뭔가를 주도해서 자, 나가는 자, 그런 어떤 일보다는 자, 어떤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 그런 쪽에서 내가 한번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나는 더욱더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라는 겁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라는 겁재입니다. 형제 자매 주변의 인연들인데 자, 나의 형제 자매로 한번 보게 되면 자, 12운성의 나의 형제는 어떤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지 보면 자, 태궁의 절입니다. 자,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형제와의 덕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해일주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형님의 덕을 본다든지 뭐 누나의 덕을 본다든지 뭐 동생의 덕을 봐서 내가 가는 길에 뭐 도움이 된다든지 또 내가 어려울 때 뭐 형제의 덕이 있어서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든지 자, 이런 일은 잘 없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제의 덕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태궁의 절이기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가 뭔가 대면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욕심을 서로 챙기는 자, 내가 만약에 막내고 형이 있다 하더라도 형이 자기 것만 챙기는 자, 동생 것을 챙긴다든지 자, 이런 형이다라기보다는 자기 것을 굉장히 챙기는 자, 욕심 많은 어떤 형제 자, 그런 형제를 내가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 신금 자, 재성입니다. 신금이라는 편재를 내가 가질 수 있고 또는 경금이라는 정재 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자, 중요한 여자입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는 자, 남자 여자 모두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의 힘 자, 아버지의 기운이 되겠고 자, 남자 여자 모두 또 돈이라는 이 재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의 사주 속에서 신금이라는 이 재성 편재가 있다라고 하면 자, 태궁의 욕에 들어갑니다. 자, 태궁의 욕이다라는 것은 자, 남자 입장에서 내가 만나는 여자가 신금이다라고 할 때 태궁의 욕이다라는 것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멋을 많이 부리고 사치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많이 꾸미는 여자. 자, 가족을 먼저 위하는 여자다라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여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멋을 많이 부리고 뭔가 자기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자, 이런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뭐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어떤 이 주파수를 맞춘다든지 자, 이런 일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덕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여자와의 인연이 조금 이렇게 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이 정제가 나의 아내다라고 할 때는 자, 남자 입장에서 자, 태궁의 병으로 이렇게 12운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태궁의 병이라는 것은 또 약간 이 욕하고는 다른 게
자, 굉장히 이 나의 아내는 자, 역마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역마를 자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장사를 한다든지 자기 일을 한다든지 어쨌든가 굉장히 사회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뭐 현모양처로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먼저 희생하는 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다니는 사회 활동을 하는 자,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궁의 병으로서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아내라는 이런 에너지, 나의 여자라는 에너지가 약간 어떤 기운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재성이라는 것은 이 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태궁의 절이고 태궁의 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돈을 내가 벌기는 버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기는 버는데 이 돈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잘 모이지 않는다. 돈에 대한 어떤 힘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또 아버지로 한번 보게 되면 참 나의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애쓰는 분인데 자, 전체적으로 나의 아버지는 힘이 없고 약하신 분이다. 자, 아버지로서 뭔가 파워가 있다든지 아버지로서 굉장히 뭐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아버지가 어떤 가장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든지 자, 이런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약한 아버지, 좀 무능력한 아버지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한 아버지고 착하다는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어떤 아버지지만 자, 아버지로서는 정말 능력 없는 무능력한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2운성의 정해일주 인연들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자, 사주팔자 대운의 흐름 여러 가지 에너지에 변화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자, 이 12운성의 모습들도 각각의 인연들이 다 바뀐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기본적으로 요런 어떤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전체적인 환경과 잘 대입을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해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인생의 4계절을 걸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계절이 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겨울, 가을에서 여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왠지 조금 기분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아주 이렇게 명랑해지는 느낌이라 할까요? 굉장히 기분이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자, 이렇게 기운,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자, 정해일주 자, 봄 계절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임묘진월이라는 봄의 계절에 정해일주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임묘진월이라는 것은 목기가 상당히 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해, 일지의 해수가 또 지장간 속에 간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인월이라든지 묘월이라든지 자, 진월이라든지 이렇게 목기가 강한 계절에는 자, 굉장히 해수와 더불어서 목의 기운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면 정화라는 이 간단한 촛불이 목다 화식으로 불이 꺼져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목이라는 자체가 어머니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식을 그릇되게 만드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모성애가 자식을 망치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의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 경금이라든 신금, 금의 기운이 얼마나 어떻게 강한지 약한지 그 모습에 따라서 이 목기를 조절해 주지 못한다면 정화는 굉장히 화식이 되어버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자, 그런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덕이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수성가로서 스스로 두 주먹으로 일어서야 되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을 보게 되면 사오미라는 계절입니다. 드디어 나의 힘을 받쳐주는 사오미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자, 일제히 이렇게 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사오미 계절 전체적으로 금수의 조화만 잘 맞다면 정말 좋은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이라는 계절을 만났을 때는 자, 사해충으로서 자, 화기가 사주에 많은지 수기가 사주에 많은지 자, 그 어떤 모습에 따라서 자, 어떻게 보면 중화가 잘 되는 계절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수기가 잘못하면 화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기가 꺼져버리는 자, 이런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해충의 이런 작용으로 자, 월지와 일지가 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부모 형제와 어떤 시끄러운 일들 또는 내가 사회생활하는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은 나의 주변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자, 뭔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계절을 만났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이라는 계절입니다. 자, 사오미의 5월이라는 이 계절은 자, 오화가 또 비견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지의 비견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 내가 집안에서 장녀가 아닌데 본의 아니게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자,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어떤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지만 장남 장녀가 아닌데도 뭐 둘째고 셋째고 심지어는 막내인데도 내가 우리 집에 모든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뵀습니다. 자,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내가 겁재를 이렇게 가지거나 또는 비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뵈면은 주로 내가 장남 장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월지에 비견을 가지고 있을 때 집안에 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술의 가을입니다. 자, 정해일주가 신유술의 가을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 굉장히 이 재성에 대한 자, 돈에 대한 어떤 기운이 강해지는 자, 그런 어떤 계절입니다. 자, 그렇지만 해수라는 에너지, 물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가을에 잘못하면 이 물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 이 화기가 정화의 화기가 꺼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조심해서 보시고, 특히나 이제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자, 굉장히 이 12운성의 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만약에 사주의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화기가 굉장히 약할 때 노력한 어떤 결과에 비해서 어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자, 이런 어떤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월입니다. 자, 6월이란 자체가 정해 일주에게 특히나 이제 정해 자체가 천을 기인해 또 정유가 천을 기인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정유 장생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정화 자체가 생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받는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후 부분은 자, 일단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일단은 장생의 기운을 6월에 내가 얻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어떤 환경만 좋다면은 성공하기 좋은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떤 조후가 잘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자, 이런 장생의 기운이라든지 천을 기인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잘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천을 기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좋지 않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기인도 너무 많으면은 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월이라는 자, 술해 천라지망의 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천라지망의 어떤 이 라망의 에너지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때는 내가 뭐 활동하고 뭔가 해서 돈을 벌고 자,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자, 인생에 살아가는 깊이 있는 어떤 질문에 내가 놓이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지 자, 이런 어떤 영적인 질문 자, 철학적인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어떤 조건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술의 전문의 기운을 내가 딱 만나게 되면 이때 영적인 공부라든지 종교적인 공부라든지 철학의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또 삶이 무난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라망의 기운, 술의 천문의 어떤 기운에 이렇게 딱 놓이게 되는데 자, 이때 뭔가 내가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뭔가 더 돈을 벌고자 한다든지 뭔가를 더 펼치고자 한다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자, 그런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술의 라망의 이런 어떤 운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계절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사업이 잘 되더라도 반드시 이 영성의 공부를 반드시 함께 꼭 하시면 인생이 조금 순탄하게 흘러간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일주 겨울입니다. 해자축월입니다. 자, 정화라는 이 빛 자체가 해수라는 큰 물 위에서 굉장히 간단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자, 그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주만을 놓고 딱 보면 정화의 불빛이 해수라는 이 큰 물 위에서 약간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일주는 약간 이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불안전한 마음이라든지 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항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자, 그런데 모든 어떤 노력을 항상 기울이고자 하는 자,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겨울이라는 해자축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 사주에서 화기가 사라지기 쉬운 자, 그런 어떤 조건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해자축월이라는 것은 비, 바람, 안개, 태풍이 몰아치는 계절이다라는 거죠. 자, 이 뜻은 첫 번째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촛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릴 수 있는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 또는 아픔 또는 어떤 배신이라든지 절망을 겪을 수 있는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운마저도 뭐 신유술이라든지 해자축이라든지 이렇게 찹찹한 어떤 기운으로 흘러갔을 때는 자,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자축월을 만났지만 대운이 임묘진이라든지 사오미로 흘러갈 때는 그래도 뭐 건강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 이렇게 뭔가 지체되고 뭔가 이렇게 병적인 문제로 발화될 수가 있지만 대운이 만약에 굉장히 수기가 강해지는 해자축 자, 신유술 자, 이런 대운으로 흘러간다면 자, 굉장히 내가 정말 세상을 내가 떠날 수 있는 자, 목숨을 내가 다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위험한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계절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모든 것을 뒷전으로 두고 공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 기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해일주에 인연들을 둘러싼 12운성의 모습과 자, 그리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을 걸어가면서 정해라는 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은 정말 멀지 않고 따뜻하고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챙겨보시는 그런 어떤 추석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